자, 지금부터 삼성 SDI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형태의 원통형 배터리 소식이 들립니다. 이 새로운 원통형 배터리가 삼성 SDI에 어떤 사업 기회를 제공할지 분석해 보고요. 그리고 드디어 삼성 SDI가 조인트 벤처를 확정지어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 주가에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가 뭔가 그것부터 좀 짚어볼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배터리 폼팩터의 진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배터리와는 달리 4680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가 발표했고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4680 배터리 왜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배터리 시장은 어떻게 진화해 갈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삼성 SDI는 지금까지 생산 능력 확대, 이 완성차와의 이 조인트 벤처 설립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요. 그런데 드디어 스텔란티스하고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요. 그래서 삼성 SDI의 이 생산 능력이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시장에는 얼마나 침투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첫 번째, 배터리 폼팩터 진화입니다. 자, 배터리가 어떻게 앞으로 그 시장이 전개될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원통형 알아볼까요? 이 원통형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배터리 형태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조명용으로 쓰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이 배터리는 26650이라는 배터리인데요.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규격화되어 있다, 대량 생산이 용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하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원통형 배터리는 그 개발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그 동작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이 양산 수율도 매우 높죠. 그래서 가격도 싸고 안정적이고 매우 좋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의 모양, 특징상 공간 효율이 좋지를 못해요. 전기차는 가급적 많은 배터리를 한정된 공간에 집어넣어서 주행거리를 늘린다든지 출력을 높인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는 공간 효율이 좋지 못해요. 에너지 밀도가 낮습니다. 반면에 파우치형은 네모나고 납작한 형태인데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이 고객사들이 나 배터리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세요 하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 대량 생산에 용이하지 않다, 가격이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기술이라서 그 안정성도 좀 떨어집니다. 이 동작의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화재 소식이 좀 들리죠. 파우치형이 많습니다. 그 인과관계는 명확하게 뭐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만 파우치형이 화재가 좀 많이 난다라는 것도 업계에는 좀 알려져 있고요. 다만 맞춤형으로 제작해 주기 때문에 이 공간 효율이 매우 높고 그래서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대신 좀 비싸죠. 자, 각형은 원통형과 파우치형의 중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통형 대비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공간 효율이 원통형보다는 좋고요. 그리고 파우치형 대비 안정성이 높습니다. 이 알루미늄 캔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요. 이렇게 원통형과 파우치형의 장점을 좀 두루두루 갖췄다라는 게 각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통형과 그 파우치형은 좀 극단에 있고요. 자, 배터리 특징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어떤 형태의 배터리가 가장 많이 사용될까요? 아직은 그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좀 초기 단계죠. 이렇게 초기 단계일 때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두루두루 좀 좋은 배터리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각형이 64%로 가장 널리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그 에너지 밀도가 가장 좋은 파우치형, 그리고 원통형이 가장 적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 각형이 이렇게 그 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유가 바로 중국 CATL을 비롯한 중국 배터리 회사가 각형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CATL이 시장 점유율 1등이죠.
그래서 각형이 이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 원통형은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만 쓰고 있어요. 테슬라는 가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격이 가장 싼 원통형을 애초에 적용을 하고 있었고,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들은 다 테슬라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비안, 루시드 전부 원통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각형을 적용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유럽 회사들이 많이 씁니다. 폭스바겐, 벤츠, BMW, 아우디 등인데요. 이 유럽 회사들은 안전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능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두루두루 만족시키는 형태, 각형이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파우치형은 성능이 아주 좋아요. 좀 동작은 불안정하지만 가격도 비싸지만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성능을 우선시하는 회사들, 현대, 기아차, GM이 이 파우치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원통형의 선두주자, 선구자라고 한다면 파나소닉입니다. 이 파나소닉이 테슬라와 애초에 처음부터 손을 잡고 이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시장 1등이 파나소닉입니다. 그리고 각형은 CATL이 이 각형에 있어서 선두주자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삼성 SDI가 이 각형 배터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우치형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이 이 파우치형에 주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통형도 해요. 그래서 파나소닉 다음으로 이 원통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말이죠. SK온은 오로지 파우치형만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원통형을 하고 있고요. 역시 작은 비중이지만 테슬라에 공급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배터리 형태의 특징, 그리고 각각의 주요 업체들, 경쟁 관계 등등 알아봤고요. 지금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2170 배터리가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2170이란 이 배터리 표준 이름인데요. 21은 배터리의 지름이고요. 70은 배터리의 길이입니다. 21mm, 70mm. 이 배터리가 2170 배터리고, 이 배터리를 훨씬 더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4680은 지름이 46mm, 길이가 80mm예요. 길이도 10mm 늘어났지만 지름이 2배 이상으로 훨씬 더 뚱뚱해졌죠. 왜 이렇게 배터리의 크기를 키우는가? 원통형 배터리의 최대 단점, 공간 효율이 낮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 라는 게 가장 단점이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작은 거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큰 거 하나 쓰는 게 공간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배터리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아니, 그렇다면 왜 진작 이렇게 큰 거 안 만들었어요? 큰 거 만드는 게 작은 거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이죠. 공정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2170 배터리에 비해서 4680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이 5배라고 합니다. 에너지 용량이 5배가 왜 5배냐면요. 이 부피를 계산해 보면 대략 5배예요. 그래서 그냥 용량은 그대로 5배가 됩니다. 자, 에너지 용량이 5배니 그럼 주행거리 5배 늘어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훨씬 뚱뚱하잖아요. 이 뚱뚱한 배터리를 자동차에 넣으려면 그 개수는 줄어들겠죠. 2170 배터리는 테슬라에 의하면 차 한 대에 약 4400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4680 배터리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당 1000개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에너지 용량은 셀당 5배가 늘어났지만 적용 개수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전체 용량은 한 13, 14% 정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주행거리는 16% 늘어납니다. 이 주행거리 16% 늘어난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일은 작은 배터리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 큰 거 배터리 하나 만드는 게 가격이 쌉니다. 그 가격이 얼마나 싼가? 1kWh의 용량을 만들어내는데 2170 배터리는 170불이 들고요. 4680 배터리는 146불이 듭니다. 대략 한 14% 정도 코스트가 내려갑니다. 이 주행거리도 16%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가격도 14% 내려가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70 배터리가 4680 배터리로 이 배터리 폼팩터를 진화하게 하는 거죠. 자, 현재의 2170 배터리는 파나소닉이 2018년부터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양산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이 이 원통형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의 선두주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에 이 파나소닉 다음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1,500억 원을 추가 투자해서 이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4680 배터리는요, 파나소닉이 2024년 3월에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테슬라에는 이미 샘플을 제공을 했고, 또 미국에 새로 공장을 지어서 28년에는 미국에서 이 4680 배터리를 양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는 이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냐면요. 역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BMW에 공급할 것 같습니다. BMW하고 삼성 SDI, 옛날부터 이 각형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아주 끈끈한 관계에 있었는데요. 4680 배터리가 BMW가 봤을 때도 이제는 각형 배터리만큼의 어떤 그 에너지 밀도를 가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가격은 싸고 하니 4680 배터리를 BMW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끈끈한 관계에 있는 삼성 SDI에 이런저런 주문을 하고 있다라고 그 소식이 들립니다. 다만 지름은 46mm가 똑같은데요. 길이가 80mm를 기본으로는 하는데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좀 더 90mm까지 키운다든지 하는 뭐 이런 조금 다른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천안의 파일럿 라인을 4680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천안에 구축을 1GWh의 규모로 구축을 하고요. 여기에서 문제없이 양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생산 속도를 올려서 단숨에 대략 한 10GWh의 규모로 그 생산 규모를 키우겠다. 이게 삼성 SDI의 현재 전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삼성 SDI는 이 각형 배터리에 주력했고 또 유럽에 주력을 해왔어요. 역시나 유럽에 주력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원통형 배터리로 새로운 시장을 또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자, 삼성 SDI는 원래 전통적인 원통형 강자예요. 옛날부터 그 소형 2차 전지, 원통형 2차 전지를 생산을 해왔죠. 20년도 더 됐습니다. 이 원래 전통의 원통형 강자인 삼성 SDI가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 새로운 시장 지위를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이 완성차 협력 및 생산 능력 확대 좀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까지는 삼성 SDI가 조인트 벤처 설립에 좀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옛날에 SB 리모티브라는 회사를 보쉬와 함께 설립을 했는데요. 삼성 SDI가 자동차 배터리로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처음 한 것이 이 보쉬와의 합작사 설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쉬는 이 배터리 핵심 기술까지 욕심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아무리 합작사를 설립하지만 삼성 SDI의 핵심 경쟁력인 이 배터리 기술까지 넘겨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2012년에 삼성 SDI가 이 SB 리모티브 남은 그 지분 전량을 인수하면서 보쉬와는 헤어지게 됐죠. 이런 좀 아픈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수익성 중시 전략으로 이 삼성 SDI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삼성 SDI뿐만이 아닙니다. 삼성 계열사 전반에 걸쳐서 좀 보이는 분위기인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기가 얼마 전에 RF PCB 사업을 접었죠. 이렇게 수익성이 좀 안 난다 싶은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너무 확장하지 않는 이런 수익성 전략으로 삼성 계열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마찬가지인 건 같습니다. 하지만 북미 진출만은 꼭 필요한데요. 그 이유는요, USMCA라는 협정이 있어요. US는 미국이고요, M은 멕시코, C는 캐나다, A는 어그리먼트 협정입니다. 2020년 7월에 발효가 됐고요. 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안에서 생산된 부품들이 75% 이상 자동차에 포함이 돼야 그 자동차는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북미의 생산 거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USMCA는 또 미국의 신냉정 전략과도 연결이 돼 보이는데요. 앞서서 이 금리 인상과 주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 신냉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자, 그래서 삼성 SDI도 드디어
이 조인트 벤처를 발표하기에 이릅니다. 자, 그 조인트 벤처 설립의 대상은 스텔란티스입니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 그리고 푸조 시트로엔 그룹이 합작된 회사입니다. 21년 1월에 출범을 했고요. 이 거대 그룹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판매량 4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죠. 산하에 14개의 브랜드나 가지고 있고 전 세계 30여 개국의 이 생산 거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텔란티스와 이 조인트 벤처를 인디애나주에 31억 불을 투자해서 설립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5월 말경 발표를 했죠. 왜 인디애나주냐? 인디애나에 스텔란티스 부품 생산 기지가 3곳이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인디애나주에는 소식이 없는데 그래서 또 인디애나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인디애나주에 25년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하고요. 23기가와트 아워의 규모로 시작을 해서 33기가와트 아워까지 그 생산 규모를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SDI가 앞으로 얼마의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인가 전망을 해보면요. 2021년 말에는 41기가와트 아워까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올해 말 50기가와트 그리고 2025년에 124기가와트 아워까지 그 생산 능력을 늘릴 것 같은데요. 2025년에 드디어 미국 생산기지, 빨간색으로 보이시죠? 이 미국 생산기지가 스텔란티스와 함께 합작한 그 33기가와트 아워의 이 공장이고요. 그리고 헝가리가 파란색입니다. 이 헝가리 생산기지가 계속해서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서 BMW는 유럽에서 많이 쓰이는 각형을 주로 주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유럽에 삼성 SDI는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파나소닉 다 원통형 먹고 있어요. 미국 시장은 그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스텔란티스 정도만 대응을 하고 이 원통형마저도 유럽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아마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삼성 SDI의 사업 구조 간단히 좀 볼까요? 에너지 솔루션과 전자재료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에너지 솔루션이 압도적인 10.9조 작년에 했네요. 이게 바로 2차 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배터리고요. 삼성 SDI는 배터리 회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너지 솔루션은 소형과 중대형으로 나뉘는데 이 소형 2차 전지 사업을 20년도 더 전에 삼성 SDI가 꾸준히 해왔고요. 그리고 이 중대형이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EV,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인데요. 여기에도 그 삼성 SDI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사업 구조를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가 이 각각의 사업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재료보다도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사업이 훨씬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삼성 SDI는 배터리 회사다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삼성 SDI의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위해서죠. 자, SOTP, Sum of the Part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볼 건데요. 각각의 사업 분야들을 전부 가치들을 더한 것이 이 회사의 총 가치다라고 하는 Sum of the Part, SOTP 방법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 사업 부분은요, EV EBITDA 지표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해보겠는데요. 이 EV EBITDA 지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EV 에비타 지표는요, 에비타 분의 EV, 현금 창출 능력 분의 사업 가치,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항상 무슨 지표는 분수로 표현이 되죠.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항상 대비해서 봅니다.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현금 창출 능력 대비 사업의 가치, 이 기업의 가치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회사가 현금 창출 능력이 연간 10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1000억 원으로 봤어요. 그렇다면 EV 에비타 멀티플 10이 되는 겁니다. 자, EV 에비타 멀티플 줄여서 M이라고 표현을 해볼까요? 이 M은 동종 업계의 평균 지표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에비타는 현금 창출 능력인데요. 영업이익 더하기 감상비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 전망되는 영업이익, 그리고 거기다 감상비까지 더하면 현금 창출 능력이 나오고 업계 평균 EV 에비타 멀티플 M,
도출을 해서 이 에비타에 곱해주면 결국 사업가치 EV가 나오죠. 이 사업가치는 시가총액 더하기 순차입금으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가총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EV 사업가치에서 순차입금을 빼면 됩니다. 이게 바로 미브 에비타 멀티플을 활용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삼성 SDI의 경우에는 소형 전지, 중대형 전지, 또 전자재료 이렇게 전지와 전자재료를 합쳐서 사업 가치가 되고요. 그리고 지분 가치 등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런 가치들을 다 더해서 총 가치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순차입금 빼서 시가총액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소형 전지의 경우 올해 말 기준 현금 창출 능력, 영업이익 더하기 감상비가 1.2조로 전망이 되고요. 그리고 중대형 전지는 1.1조, 전자재료는 0.8조, 8천억 원이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소형 전지는 최근에 이 소형 전지뿐만 아니라 중대형 전지까지 마찬가지로 이 전지 분야가 최근에 좀 EV 에비타 멀티플이 좀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내려갔으니까요. 그래서 이 멀티플을 기존보다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15, 중대형 전지는 25, 그리고 전자재료는 여전히 10으로 유지를 했고요. 그래서 각각의 에비타의 이 멀티플 15, 25, 10을 곱하면 각각의 사업 가치는 소형 전지가 18조, 중대형 전지가 27.5조, 전자재료가 8조로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지분 가치 등이 5.8조가 있어서 총 가치는 59조 3천억이 되네요. 자, 여기에다가 순차입금 1조 4천억을 빼면 시가총액은 57조 9천억 원이 됩니다. 자, 이 시가총액을 총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주가 나오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요. 네, 총 발행 주식수 6,900만 주 정도 돼서 목표 주가 83만 9천 원으로 도출됩니다. 지금 주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우 저평가됐다라고 평가합니다만 최근에 이 주식시장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가 되고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은 가파르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은행,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미국 연준은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지 못할 때, 경기 침체가 우려될 때는 좀 더 앞짝 엎드려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발굴을 해서 내 장바구니에 담아 놓고요. 때가 됐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우려 현저히 감소됐어. 이런 좋은 시장 상황에서 매수를 클릭하는 겁니다. 일단은 장바구니에만 담아 두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런 좋은 종목들은 좀 계속해서 꾸준히 발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삼성 SDI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할게요.